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선형 변환에 대해서 선형 변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선형 변환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미 어떤 두 벡터, 예를 들면 u라고 하는 벡터와 v라는 벡터를 이렇게 선형 변환을 한 이후에 선형 변환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은 각각의 벡터들을 선형 변환을 한 것을 가지고 용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선형 결합을 한 결과물과 같을 경우, 이러한 방식이 모든 임의의 어떤 두 개의 벡터 UV, 그 다음에 임의 스칼라 KL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한다면 이러한 변환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어떤 선형 변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선형 변환은 다음과 같은 어떤 행렬 변환, 어떤 행렬 변환을 지원해주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형 변환은 항상 표현이 된다.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일하게 각 선형 변환별로 유일하게 A라고 하는 행렬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행렬을 저희는 이제 표준 행렬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표준 행렬은 기본적으로 이 n 차원의 공간에 속해 있는 표준 단위 벡터들이 이 주어져 있는 선형 변환에 의해서 m차원상의 어떤 하나의 어떤 벡터로 매핑이 될 텐데, 그 벡터들이 열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요 A라고 하는 행렬이 정의가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임의의 어떤 m by n 차원의 어떤 행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행렬을 여태까지 이제 뭐 m개 행과 n개 열로 구성되어 있는 2차원 배열이다라고 우리가 행렬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 n차원에 있는 벡터를 m차원상에 있는 벡터로 벡터 공간상의 어떤 변환을 지원해주는, 어떤 선형 변환을 지원해주는 일련의 어떤 오퍼레이터가 각각의 행렬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인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A라고 하는 행렬의 각각의 열은 n차원 공간상의 표준 단위 벡터들이 이 주어져 있는 선형 변환에 의해서 m차원 공간상의 어떠한 벡터로 변환이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벡터들이 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행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번 기하학적으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얘는 이제 2x2 행렬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2차원상에 있는 공간에 존재하는 하나의 벡터를 요 A라고 하는 행렬 변환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2차원상에 존재하는 벡터로 변환을 지원해주는 일련의 어떤 선형 변환을 지원해주는 오퍼레이터가 바로 이 행렬 A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변환을 지원해 주는지 좀 살펴보면, 자, 요 각각의 A라고 하는 행렬의 열 벡터들은 원래 차원에서의 표준 단위 벡터가 이 선형 변환에 의해서 변환된 결과물이 각각의 열 벡터로 이렇게 변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원래 공간에서 1,0에 해당되는 벡터가 변환 이후에 -1,1로 변환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0,1이라고 하는 벡터가 변환 이후에 2,1로 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좌측에 이 빨간색 벡터는 원래 공간에서의 표준 단위 벡터인 1,0입니다. 자, 이게 이 A라고 하는 행렬에 상응되는 어떤 선형 변환에 의해서 변환이 이루어졌더니 그게 뭘로 변환이 됐어요? -1,1. 그래서 변환된 공간에서 얘가 이제 -1,1로 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자, 어땠죠? 예, 맞습니다. 원래 공간에서의 이 표준 단위 벡터죠. Y축에 해당되는 표준 단위 벡터는 0,1입니다. 자, 이게 선형 변환의 A에 의해서 정의되는 선형 변환에 의해서 변환이 이루어지면 이게 뭘로 매핑이 돼요? 맞습니다. 2,1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2,1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요 -1,1, 그 다음에 요게 여기서부터 -1,1 방향으로 새로운 어떤 x축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로 또 다른 어떤 y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즉 원래 공간이 선형 변환에 의해서 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변환이 이루어진 어떤 상황에서 이 각각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옮겨진 공간에서의 새로운 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x축이 되고요. 얘가 y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면, 자, 보시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1. 자, 얘가 보면은 새로운 x축에서 얘가 1이 되는 거고요. 자, 얘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x축 기준으로 그렇고요. y축 기준으로 보면, 자, 이제 얘가 이제 하나의 어떤 단위 0,1이 지금 2,1이 됐으니까 새로운 바뀐 축에서 얘가 뭐가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두 배가 이루어지면 얘가 2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y축에서 얘가 2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축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뀐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좌표계, 자, 마이너스 1,1, 2,1이 어떻게 보면 바뀐 좌표계에서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어떤 행렬, 기준이 되는 어떤 벡터를 보시고 이걸 기준으로 새로운 좌표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3,2라고 하는 어떤 행렬, 그러니까 원래 벡터 3,2. 자, 그럼 원래 공간에서의 3,2는 자, 이 A라고 하는 행렬에 의해서 행렬 변환이 이루어지면 이게 뭘로 바뀌냐면 1,5로 바뀝니다. 자, 얘가 뭘로 된다고요? 1,5로 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 이제 보셨을 텐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제 1,5가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바뀐 좌표계에서의 1,5라고 하는 것이 바뀐 좌표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5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원래 좌표계에서 지금 얘는 3,2입니다. 3,2예요. 그럼 볼게요. 자, 지금 3,2 바뀐 좌표계에서의 3,2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얘가 1이고 x축에서 얘가 2이고 얘가 3입니다. 3이고요. 그 다음에 바뀐 좌표계에서 얘는 1이고 얘는 2입니다. 1이고 2예요. 자, 그럼 바뀐 좌표계에서의 3,2를 그려보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로 이 녹색에 해당되는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바뀐 벡터는 당연히 이제 이 벡터는 지금 새로운 좌표계로 봤을 때의 3,2지만 얘가 2차원 공간상에서 나타내는 이 벡터의 물리적인 어떤 의미는 1,5가 됩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원래 좌표계에서의 3,2, 바뀐 좌표계에서의 3,2. 자, 이렇게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은 논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3,1은 이 바뀐 좌표계에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3,1이니까 이와 같은 벡터로 벡터 변환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이 벡터는 물리적인 위치가 마이너스 1,4가 될 겁니다. 아마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3,1이라고 대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연산을 해보시면 자, 뭐 급하게 연산을 해보시면 여기 아마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1이 돼서 어떻게 되죠? 예, 마이너스 1,4가 나옵니다. 자, 또 다른 예시로 만약에 1,2다. 자, 1,2다. 그럼 1,2는 어떻게 될까요? 자, 바뀐 좌표계에서 1,2니까 아마 이와 같은 벡터로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선형 변환에 의해서 이 벡터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바뀐 좌표계에서의 1,2에 해당되는 3,3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아마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1,2를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연산을 해보시면 자, 3,1로 변환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3,3으로 변환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선형 변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형 변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각각의 표준 단위 벡터가 바뀐 공간에서 각각의 축에 해당되는 새로운 좌표계를 구성하게 되고 그 새로운 좌표계에서 원래 좌표계에서 표현되어 있던 그 벡터가 바뀐 좌표계에서 어떤 벡터로 변환이 이루어지는지
요거를 이렇게 매핑해주는 연산이 어떻게 보면은 행렬에 의한 선형 변환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마 이제 요 행렬에 이제 이 디터미넌트, 즉 이제 행렬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요 행렬 2000 벡터 2000 행렬이니까 2000 행렬의 어떤 행렬식은 뭐 AD-B이잖아요. 자, 그러면 AD-B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 빼기 2 곱하기 1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의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잠깐 이 지우개를 지워놓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3이라고 하는 값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원래 지금 0,1, 1,1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 원래 좌표기에서의 요게 바뀐 좌표기에서 대응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방금 제가 이제 색칠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원래 좌표기에서의 1,0, 0,1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은 지금 바뀐 좌표기에서 지금 방금 여기 설명드렸던 어떤 평행사변형의 어떤 공간에 해당되는 부분과 매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을 한번 화면을 좀 정지해 놓고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게 3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예시에 국한된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행렬에 대해서 선형 변환한 이후에 요 1,0, 0,1에 대응되는 새로운 좌표기에서의 어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시게 되면 요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어떤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그 절대값과 같게 됩니다. 이 넓이를 계산해 보시면 3이 나와요. 뭐 여기서 저기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3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X축은 이 좌에서 우로, Y축은 아래에서 우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변환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약간 요게 좌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좌우가 바뀌어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 디터미넌트가 가지는 의미는 바뀐 좌표계에서도 이렇게 이 바뀐 좌표계, 원래 좌표계에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뀐 좌표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 디터미넌트가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인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터미넌트가 0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형 변환의 각각의 표준 단위 벡터가 선형 변환이 이루어졌는데 이 X축과 이 Y축이 겹쳐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1,0이 변환이 이루어졌더니 2벡터가 됐고, 예를 들면 0,1에 벡터가 선형 변환이 이루어졌더니 또 이런 어떤 벡터로 변환이 됐다. 즉 같은 축으로 이렇게 스팬하는 벡터의 스팬으로 그 벡터가 변환된 벡터가 또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런 공간 자체가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디터미넌트가 0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선형 변환과 그 다음에 행렬식, 그 다음에 선형 변환에서 우리가 여기 이 디터미넌트가 가지는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이 선형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연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X축을 중심으로 어떤 벡터가 있는데요. X축을 중심으로 반사를 시키고 싶어요. 원래 이 벡터를 X축을 기준으로 반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벡터로 배평이 될 것이고, 자, 이 벡터를 만약에 X축을 가지고 반사를 시키면, 자, 이런 벡터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Y축을, X축은 그대로 두고요. X축에 대한 표준 단위 벡터는 그대로 두고, Y축을 0,1을 뭘로 변환을 시키면 돼요? 0,-1로 변환을 시켜주면, 자, 여기 있는 벡터, 자, 원래 벡터에서 지금 여기 V1이라고 하는 벡터는 바뀐 좌표계에서 V1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걸 겁니다. V1. 그렇죠? 자, 이는 원래 벡터를 어떻게 됩니까? X축을 기준으로 반사를 시킨 그런 어떤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얘 V2가 되죠. 원래 좌표계에서의 V2는
바뀐 좌표계에서의 V2는 얘가 될 겁니다. 그쵸? 그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원래 좌표계에서의 V2는 바뀐 좌표계에서의 V2는 얘가 될 것이고요. 자, 얘는 원래 벡터를 X축을 기준으로 반사를 시킨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Y축을 기준으로 반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Y축을 기준으로 반사. 자, 예를 들면 얘가 V1이에요. 얘를 Y축으로 반사를 시키면 결과물이 여기가 요 결과물이 이런 어떤 이 벡터로 Y축을 기준으로 반사를 시킨 결과물이 될 텐데, 자, 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Y축은 그대로 두고요. X축을 1,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변환을 해주면, 자, 원래 벡터에서의 원래 차원에서의 V1에 해당되는 바뀐 좌표계에서의 V1은 얘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V1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얘는 어떻습니까? 원래 좌표계에서 V1을 Y축 기준으로 반사를 시킨 결과물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Y는 X라고 하는 축을 기준으로 반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1을 1,0을 0,1로 0,1을 1,0으로 이렇게 플립을 시켜 놓으면 기본적으로 원래 차원에서 이 벡터는 바뀐 차원에서 뭐가 될까요? 예, 이 벡터가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축을 가지고 반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원점을 기준으로 반사를 시키려면 이 벡터는 바뀐 차원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바뀌려면 이쪽으로 와야 될 텐데 그럼 얘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 얘는 원래 차원에서의 이 V1이라고 하는 벡터는 바뀐 차원에서 보시면 바뀐 좌표계에서의 이 V1에 해당되는 위치가 이제 얘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보면 원래 차원에서 이 벡터를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축을 가지고 뭐 수축을 한다든지 팽창을 한다든지, 그렇죠? 예를 들면 Y축을 기준으로 수축이나 팽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약간 축에 따라서 이게 평행하게 작용되는 힘을 이제 전단, 뭐 shear라고 얘기하죠. 측밀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축 방향으로 어떻게 이제 힘을 실을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선형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가 어떤 벡터들이 있는데 이 벡터를 예를 들면 이렇게 로테이션 시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로테이션이라고 하면 얘를 각도 세타만큼 벡터를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벡터가 있었어요. 이런 벡터가 있는데 V1이 있었는데, 자, 이거를 90도 방향으로 변환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 세타만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환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럼 얘를 세타만큼 뭐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텐데 V1 프라임이 될 거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해 보면 각각에 해당되는 표준 단위 벡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타만큼 변환시켜주면 되잖아요.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1,0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 요 바뀐 축에서 새로운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x축은 코사인 세타, 그렇죠? 여기가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코사인 세타. 자, 여기는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1,0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변환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0,1은 어떻게 변환이 돼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얘도 세타만큼 변환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얘는 x축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y는 코사인 세타. 그래서 0,1은 자 1,0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그 다음에 1,0은 그 다음에 0,1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러면 각각의 원래 차원에서 있는 벡터들이 이런 어떤 행렬의 변환에 의해서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벡터들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타만큼 다 이렇게 변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선형 변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축을 통해서 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축으로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어떤 연산들이 가능하다, 이런 변환들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예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2차원상의 공간에 이미지가 있으면 예를 들면 얘가 X축이 될 수 있고요. 자, 얘가 이제 Y축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2차원 공간상의 하나의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이미지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각각의 점들은 원적으로부터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벡터들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시는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회전한 겁니다. 90도를 회전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이미지를 행렬 연산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로 90도로 변환한 어떤 형태로 결과물을 얻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선형 변환을 배웠으니까 선형 변환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얘가 새로운 X축이고 얘가 새로운 Y축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형 변환을 지원해 준다면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90도, 시계 반대방향으로 90도로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선형 변환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원래 1,0은 뭐와 대응되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0,1로 대응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0,1은 뭘로 변환이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1,0으로 변환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원래 이미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벡터들을 이러한 어떤 행렬에 의해서 행렬 변환, 이 행렬 변환을 통해서 이렇게 90도, 시계 반대방향으로 90도로 회전된 그런 어떤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얘가 X축이고 얘가 Y인데 지금 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회전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자, 얘가 X가 돼야 되고 얘가 Y가 돼야 돼요. 바뀐 축에서. 그러면 바뀐 축에서 원래 축에서의 1,0은 뭐가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0,-1로 변환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원래의 0,1은 뭘로 변환이 돼야 됩니까? 맞습니다. 1,0으로 변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원래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눈에 해당되는 이미지에 해당되는 이 벡터를 이와 같은 선형 변환에 의해서 행렬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뀐 공간에서 얘로 매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로 이렇게 이미지로 벡터가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겁니다. 자, 원래 이미지를 2배를 늘리고 싶으면 각각의 축을 x, y를 이렇게 2배로 늘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1,0은 2,0으로, 0,1은 0,2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를 y축을 가지고 반사를 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가 x고 얘가 y면 반사를 시키려면 얘가 x고 얘가 새로 바뀐 좌표축인 y가 돼야 됩니다. 자, y는 그대로 있고요. x축에 해당되는 1,0을 마이너스 1,0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y축을 기준으로 반사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선형 변환을 하게 되면 뭐 축을 통해서 반사를 한다든지 회전을 한다든지 등등과 같은 이런 어떤 벡터 공간을 다른 벡터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연산들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각각 이 선형 변환과 행렬 변환, 그 다음에 그게 가지는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